암 환자들은 그냥 저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어떤 분은 0.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1에서 0.9가 되는데 쉬울까요? 이게 안 올라가요. 하버드대에서 이 주겸에 대해서 논문을 낸 것이 있는데 정말 항암력과 그 항염증력이 있다고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금이에요. 보양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달 안에 재발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 아빠는 항암을 안 하고 딱 3개월 만에 CT에서 다시 2cm로 보여요. 처음 유방암을 진단받으셨을 때 어떤 고통이 있으셨나요? 저한테 오는 암 환자들도 겪었을 심정이고 저도 역시 저는 사실 그냥 가슴에 만져지는 게 있었지만 한 3개월 정도 안 갔어요, 병원을. 아 설마. 제가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의 몸 상태를 본다면 암이 생길 수 있는 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아이 설마 내가 암이겠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건강검진 이나 또 뭔가 만져지고 통증이 있어서 가 봤더니 "암입니다."라는 선생님의 진단을 듣게 되죠. 근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감정을 배제하세요. 왜냐하면 환자가 얼마나 격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정말 무표정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상하셨겠지만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바로 "저는 예상 못 했는데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티슈를 다 건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1cm 밖에 안 되니까 일기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상급병원을 결정하시고 치료를 잘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지금 계속 울고 약간 머리가 삐 소리 나는 그런 상태 있죠. 그래 가지고 오늘 내에 빨리 병원을 가족들과 결정하라고 하는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 진단을 저는 혼자 가서 듣고 가족들 다 외국에 있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했죠. 뭐 울면서 "걱정하지 마 훈아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90 까지는 살 거야. 100 세는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좀 웃겨 줬고 유방암은 감기와 같은 거야.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서 제가 쪼끔 나 우리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직 어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좀 멘탈을 잡아 주는 분이 옆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환자 옆에서 환자 운다고 같이 울고 막 같이 의기소침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한 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는 지금 멘붕 상태잖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 병원에 적응하는 것도 뭐 어디로 갔다 수납했다가 검사하러 갔다가 뭐 CT 찍으러 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물론 놀라고 같이 슬프겠지만 동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도 최근 3년 전에 폐암 사귀셨거든요. 우리는 딱 제가 암이었을 때 우리 동생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무슨 식단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딱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전복 주문하고 야채 식단 주문하고 저희 남동생은 계속 아버지 병원 라이드를 해 주고 우리 여동생은 병원 스케줄 체크해 주고 저는 이런 여러 약들을 보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협업이 필요합니다.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4기 암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특히 4 기라면 3 개월 이내에 뭔가 병원 치료 외에 나만의 방법, 식단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건의 시기에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충격은 한 일 주일, 일 주일 안에 마음을 좀 다 잡고요. 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목표를 잡으시면 치료도 짧고 치료도 아주 너끈히 부작용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은 받으시죠. 그러나 그거를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주위 분들이 쪼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암에 걸리셨던 원인이 무엇인가요? 저는요. 사진을 공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만했어요. 제가 자녀가 셋 인데 자 1명 낳고 또 한 5 킬로 불어 있고 2명 낳고 10 킬로 불어 있고 셋째를 낳고 나서는 걔가 고등학교 1 학년 때 제가 암 걸렸으니깐요.
거의 15년, 16년을 임신 막달 몸무게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지방이 과도하게 있었죠. 예, 과도한 지방이 많은 몸 상태, 비만. 요즘은 암이 어떤 걸로 자라냐면 물론 당분도 암에 먹이지만요. 요즘 최근에 그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교수님 팀이 5년 전에 발표를 하신 거 3 개의 논문으로 발표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4배 더 빠르게 자라게 한다예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쪼끔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지방도 너무 포화지방,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이 많으면 암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지방의 양을 그러니까 뱃살, 너무 과도한 체중 이것이 저는 원인이었어요. 모든 암의 원인이 과도한 지방 때문은 아니고요. 마른 분들도 암이 오시잖아요. 암이 오는 원인은 수백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원인 있죠. 유전자 변이 있고 또 유전자 변이를 오게 하는 식이 습관 이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저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 한 1-2년 전에는 암 걸리기 1-2년 전에는 잠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누우면 머리 대면 자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튜브 틀어 놓고 자다가 또 켰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그러게 수면의 질이 낮기 때문에 몸은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건드리면 톡하면 확 폭발할 것 같은 어떤 심리 상태 그다음 몸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과중한 업무라든지 생활 환경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몸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요.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도 해독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암으로 가는 지름길. 그다음에 염증이 많은 몸 상태도 암으로 가는 지름길. 과도한 지방이 많은 것도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유전적인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소가 아닌 나머지가 꽉 채워져 있었던 몸 상태였죠. 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걸 겪으셨나요? 저는 암의 점조 증상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 몸에 뭔가에 무슨 멍울이 만져지면 무조건 병원 가셔서 초음파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뭐 양성이면 양성인 거 몇 센치인지 확인을 할지언정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만져질 때 갑자기 어느 날 물 먹으러 딱 일어섰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정도로 몸의 균형이 확 깨어진 뭔가 불균형이 딱 나타났고요. 그다음 갑자기 어느 날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뼈의 근육의 뭉침 현상이 너무 심해졌고 이제 목이 좀 나을 때쯤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예 암 진단 2달 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현상과 어떤 통증들이 나타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저는 목 치료하고 허리 치료하느라고 한 달을 소요를 하고 그다음 달에 또 갑자기 기침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 10년 동안 감기 잘 안 걸렸거든요, 약국에서 환자들 많이 봐도. 근데 이 기침이 제가 약국에 있으면서 주사 맞고 항생제를 계속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이 한 달을 가더라고요. 이거 벌써 무슨 징조죠? 면역력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기 이 기침이 멈추는데 한 달 기다리고 병원을 갔더니 3 개월이 흘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통증들 그다음에 출혈 아니면 멍이나 그다음에 어떤 뭐가 튀어나오는 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뼈드락지 머리대 뼈드락지가 나서 염증인 줄 알고 피부과를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갈비뼈 밑이 결리니까 동시에 2군데가 결려서 병원을 정형외과를 또 동시에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여기 금 같다고 그래서 여기 주사 맞고 피부과에서는 그냥 염증이라고 그냥 어떻게 항생제 먹었겠죠. 근데 한 달 후에 여기가 2군데가 요렇게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양쪽 병원의 선생님들이 놀라셔 가지고 "빨리 큰 병원 가시라." 조직 검사를 했더니 바로 그게 폐암이 원발이어서 전이암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증상들이 있다면 특히 염증이 있는 몸 상태는 좀 혈액 검사를 전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암을 볼 수 있는 종양 표지자라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나 건강검진을 할 때 종양 표시자도 골고루 추가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비타민 D도 좀 추가를 하시고 그 검사를 항목을 추가를 하셔서 좀 중년이시면 1 년에 한 번은 전면적인 혈액 검사를 좀 하신다면 혈액 검사의 이상이 반드시 있어요.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혈구 수치가 10 이더라고요. 원래 정상은 5 에서 6 이거든요. 10은 염증이 많은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소변에 그 산성도가 5인 거예요. 정상인은 7.4. 그래서 이게 100배 정도 산성인 몸 상태면 암이 잘 자라요. 지금 아무 병이 없는데 백혈구 수치 너무 높고 소변 pH를 소변 검사했는데 너무 산성이면 일단 빨리 야채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지속된 산성인 몸이 환경이 바로 암이 자라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저도 너무 산성으로 가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유방암 완치에 가장 도움되었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저를 칭찬하고 싶은 생활 습관은 저는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꾼 거. 7 가지 야채식을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게 저 스스로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거는 아침 식단 바꾸기.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바꿨어요. 예전엔 제가 까칠한 김약사에서 지금은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암 걸리고 '나는 이제 말도 우아하게 하리라.' 해서 지금 제가 인스타 아이디가 우아한 김약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화내는 말, 비난하는 말, 우리 애들을 조롱하는 말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밝은 에너지를 유지해야 좋은 호르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면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제가 안 하기로.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원인은 뭐냐면 제가 이런 결심을 '나는 뭘 못해.' 이런 말을 인제 안 할 거야. '난 무조건 긍정으로 할 거야.'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저희 스승님이 "김약사 말기암 책을 쓰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멈칫한 거예요. 아니 지금 책을 낸 지 5 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책 쓰는 게 힘든데 또 쓰라고? 그래서 "아니요. 안 할래요. 저는 어려워서 못 해요."라는 말이 목구멍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꿀꺽 넘기고 "아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도 쓰고 지금 네 번째 책까지 나온 게 저의 엄청난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무조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내뱉기 그리고 수습하기를 했더니 지금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해요. "나는 몇 개월 후에 우리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을 갈 거야."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환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환자가 재발을 하신 거예요. 관해가 됐다가 6 개월 만에 사기셨는데 복막전이가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복막에 암이 보여서 너무 실망했고 정말 너무 낙담되어 있어서 "누구님 우리 몇 개월 후에 CT에서 암이 또 사라졌다라는 기적을 만들고 저랑 같이 유튜브 출연하시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막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거든요. 그럼 너무 좋죠 약사님." 여러분 즐거운 목표를 세우시고 상상하고 말하고 웃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요즘 모든 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책을 쓴 것도 저희 아빠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 저 작가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그러면 좀 피식 웃어요. "네가 무슨 작가냐?" 그래서 "뭘로 작가 될 건데?"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 유방암 책 쓸 건데요." 그랬더니 또 피식 웃었어요.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세 3,000,000원 받는 작가가 되면 믿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제 힘일까요? 아닐까요?" 그랬더니 "네 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웃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시라면 제가 말기암 책에도 제가 1 장에 저희 아버지 케이스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러니까 1년 후에 내년에는 우리 아빠는 골프 라운딩을 가실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너무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말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만 3 년이 되셨는데 CT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올 1 월에 국내 라운딩도 아니고
평균 80세 이상인 그 팀이 태국을 갔다 오신다 해서 저희가 너무 우려를 했는데 너무 즐겁게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연세는 83 세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상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시고 이것이 치유에 엄청난 큰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여행도 구상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은가요? 제가 암 환자들한테는 항암하시면서 그냥 밥만 먹어 가지고는 항암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먹는 양보다는 확실히 덜 드시게 돼요. 그러면 양질의 음식을 선택을 하시고 항암력을 도울 수 있는 보충제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정말 딱 3 가지만 먹어야 된다. 복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첫 번째 컬큐민 제제입니다. 컬큐민은 우리가 잘 아는 강황가루인데요. 이제 우리 카레에도 많이 들어 있지만 그렇다고 카레를 드신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시지는 않아요. 예방은 될 수 있는데 이제 시판되는 카레가루에는 밀가루랑 여러 첨가물이 많아서 좀 자극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카레가루, 강황가루는 드시면 컬큐민 성분이 바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흡수율을 개선시킨 좋은 제품의 컬큐민 복용을 하신다면 염증을 많이 낮춰줘요, 이 컬큐민 제제가. 그다음 두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 현미 이런 것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버섯을 막 1 킬로씩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상황버섯 이런 거 차로 잘못 끓여 드시면 간 수치가 상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품으로 선택을 좋은 제품. 근데 너무 이제 저가의 제품은 저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흡수율과 효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타글루칸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백혈구 수치가 보통 4 점을 유지하기가 힘드세요. 정상인이 6 이라면 항암 중에 4.6 인지가 너무 힘들고 그냥 3 넋 놓고 있으면 2 까지 1 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항암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잘하기 위해서 베타글루칸을 복용을 하시면 골수에서 백혈구 수치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세포는 암세포가 있으면 활성도가 있으면 암세포를 5분 만에 제압하는 앤데 암 환자들은 이 NK 세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보통 NK 세포 활성도는 500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1000, 200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암 환자는 100이 안 되고 뭐 40, 어떤 분은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항암 표준 치료를 다 끝나고 한번 검사를 해 봤더니 103 이더라고요. 100 이하가 암 환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저는 항암 다 끝난 지 6 개월 지나도 겨우 암 환자일 뿐인 거예요, 이 수치는 면역력 상태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 보시면 나의 면역 수치를 알 수 있고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밥만 열심히 먹어도 안 되고 야채식만 해서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런 베타글루칸 좋은 제품을 복용을 하면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염도 우리가 이제 천일염은 양념용으로 쓰시는 거고 약처럼 쓰시는 거예요, 죽염을. 그래서 이 죽염을 넣어 주면 우리 몸에 그 죽염 안에는 바닷속에 있는 83 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염 또는 양질의 미네랄 이렇게 8 가지 미량 미네랄을 넣어 줘야 우리의 몸의 세포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연, 망간, 셀레늄, 뭐 요오드, 철분 뭐 이런 8 가지 미네랄을 함유된 천연의 미네랄 제품을 선택하셔서 복용하신다면 항암에 굉장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암 환자들이 하기 좋은 운동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암 환자들에게 제가 권하는 운동법,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산책입니다. 그냥 암 환자들이 너무 또 막 만보 걷기에 막 만보에 집중을 하시는데 만보 걷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1 시간 반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 주일에 3번 산책 30 분씩만 해도 유방암의 재발률을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약간 부교감 신경을 올리고 교감 신경을 내려주는 그런 운동법이 좋은데 명상이라든지 정적인 마음의 다스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산책부터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막 항암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 또 이런
뭐 과도한 걷기 막 스트레칭도 여기 수술해서 이렇게 팔도 잘 안 올라가는데 과도한 스트레칭, 요가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천천히 걷기. 저는 그 산책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일단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비워지고 헬스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새도 보고 꽃도 보고 요즘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책으로 시작을 하시고 이제 체력이 붙으면 이제 맨손 체조 하시고 도구를 이용하는 예 이런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유방암 환자라면 림프 부종이 오지 않는 림프 부종을 막는 어떤 스트레칭 이런 것도 하시고 저는 이제 PT를 받거든요. 너무 많은 지방들을 근육으로 바꾸고자 이제 하는데 만약에 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면 PT는 제 생각에는 쪼끔 무리가 될 것 같고 가벼운 걷기, 평지를 걷다가 쪼끔 체력이 붙으면 둘레길 그리고 뭐 약간 산을 쪼끔 오르는 등산을 서서히, 서서히 강도를 높여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적의 항암 식단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약국에서는 암 환자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환자는 보지 않고 암 환자를 보면서 제가 7 가지 금지 식품을 제안을 이렇게 하는 가이드를 드려요. 그러면 "약사님 그럼 먹을 게 없어요. 뭘 먹나요?"를 제가 한 2,000 번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의 유튜브 구독자들도 "그러면 뭘 먹나요?"를 댓글로 너무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것이 아주 많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리 연구가님과 한 10 개월에 걸쳐서 레시피를 개발을 한 거예요. 119 가지. 지난주에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어머니가 대장암이셨는데 이 아드님이 이 책을 사다가 그 119 가지 요리를 어머니를 만들어서 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요리책에 있는 요리를 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맛이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맛이 아주 좋던데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요리책을 썼냐면은 저도 유방암 걸렸을 때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사실 그 암이 써여 있는 요리책을 다 샀어요. 그런데 그 요리들이 되게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요리 연구가님이 만든 요리이기 때문에 평이한 요리는 없고 재료도 외국에서 와야 되는 재료라든지 도구도 되게 복잡했어요. 그리고 막 오래 걸리고. 일단 암 환자가 정말 그림의 떡인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요리의 똥손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그냥 보는 요리책이지 만들어 먹으란 요리책이 아니어서 제가 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항암할 때 정말 복잡한 요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항암 식단의 요리법은 일단 요리 연구가님에게 식용유를 쓰지 않고 설탕을 쓰지 않고 우유와 고기를 쓰지 않는 거를 제안을 드린 거예요. 요리 연구가님은 해외 유학파세요. 서양 요리 전공자. 완전 화려한 요리의 끝판왕이신 분인데 그런 거 다 안 되고요. 요리는 10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엄청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설탕 없이 그러나 맛도 있고 쉬운 요리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신다면 여기는 항암 전에 준비해야 된 요리, 항암 1-2 주차에 먹을 수 있는 요리, 또 항암에서 또 마지막 주 셋째 주엔 좀 회복기에 좀 위가 좀 회복해서 먹을 수 있는 고 시기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요리책과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일단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나 사계절 구할 수 있는 채소, 식재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멀리 안 가도 우리 집 슈퍼에 가면 다 있는 재료,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믹서기랑 찜기, 프라이팬만 있으면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굉장히 다채롭고 많습니다, 여러분. 저염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염 식단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혈압이 높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염을 해야 된다. 특히 중년 이상은 혈압 때문에 저염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은 사실 우리의 생명의 신체의 아주 필수품이죠. 어떻게 보면 금하고도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 식재료인데요. 이게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
세포도 이렇게 전압차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정상이 돼야 우리 세포가 정상 대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도 위에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고 그래야 먹은 음식을 쫙 죽상으로 만들어서 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산이 분비가 적으면 이게 쫙 죽이 안 돼요. 그러면 흡수가 벌써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위산의 재료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제 정상인들과 달리 일단 암 환자들은 위산 분비가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은 해독력이 있어요. 이런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위산이 풍부해야 여기서 들어온 음식을 싹 균을 없애주고 해독을 하면서 죽상으로 만들어서 장으로 보내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 환자의 몸 안의 염도를 체크해 보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높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인의 염도는 우리 요리의 염도를 체크하는 그런 염도계를 사서 체크를 해 보면 0.9가 딱 정상인 몸이에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지금 뭐 식단을 쪼끔 막 드신다고 해도 아직 젊기 때문에 0.9 거든요. 제가 이 지식을 접한 후에 제가 항암한 중에 제 염도를 재봤더니 0.4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소금을 그냥 일반 정제염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너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거는 아무 미네랄이 안 들어있는 나트륨하고 염소 NaCl로만 구성된 정제염 있죠. 그런 소금은 안 좋은 소금이고요. 우리 서해안에서 나온 천일염,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의 재료도 되고 우리의 염도를 채워주는데 아침에 그냥 야채 주스만 먹고 그러면은 뭘 안 먹게 되죠?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염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달걀을 삶은 다음에 항상 접시에 소금을 이렇게 죽염을 놔두고 찍어 먹죠. 그다음에 제 야채 주스는 그냥 먹는 야채 주스가 아닙니다. 죽염 간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하면 더 맛이 더 달아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그냥 저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어떤 분은 0.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1에서 0.9가 되는데 쉬울까요? 이게 안 올라가요. 소금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을 타서 죽염물을 타서 따뜻하게 마시라고 하는 것도 암 환자들은 이미 이게 너무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염도계를 하나 한번 사 보세요. 그래서 얼마 안 할 거예요. 1-2만 원 하는데 그것만 딱 체크해 보고 소변에 산성도 2 가지만 체크해 보면 나의 건강 척도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염도가 떨어져 있다면 조금 간을 더해서 드시거나 요런 페트병에 죽염을 타서 가지고 다니면서 맹물보다는 죽염물을 조금 드셔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염은 그러니까 20 대 30대 '난 0.9 다.' 그러면은 평상시 드시는 염도로 드시면 되고요. 난 질병이 있는데 염도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죽염을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항암에 좋을까요? 항암력이 있는 소금이 따로 있습니다. 천일염은 우리가 요리에 배추를 절일 때 뭐 국에 간을 할 때 천일염을 쓰시고요. 시중에 있는 뭐 맛땡땡 이런 MSG가 들어간 소금을 쓰시면 안 되고 완전히 정제된 NaCl만 있는 정제염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나가서 먹는 음식들은 그렇게 천일염을 쓰지 않으실 거예요. 천일염 좀 더 비싸고 NaCl은 굉장히 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판하고 있는 그런 인스턴트식은 다 무엇으로 간을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은 그냥 NaCl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식이나 인스턴트식을 드시면 미네랄 결핍이 옵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는 미네랄까지 같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면서 항염과 항암력이 입증된 소금이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금이에요. 바로 죽염입니다. 히말라야 암염도 있고 뭐 프랑스산 뭐 비싼 소금들도 있는데 그런 소금들은 미네랄은 풍부한데
항암력까지 입증된 거는 우리나라의 주겸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이 주겸에 대해서 논문을 낸 것이 있는데 정말 항암력과 항염증력이 있다고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라면 주겸물을 타서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오트밀 죽을 한다. 거기다 주겸 넣어서 간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을 저염으로 하지 말고 간을 하되 아주 좋은 제품의 주겸을 쓰시는 거예요. 주겸은 그러니까 그 소금을 대나무 통에다 넣고 9번 구운 거예요. 1300 도에서. 그러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나쁜 성분들은 다 날아가고 좋은 성분들, 미네랄이 더 강화된 엄청난 고사양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완치됐다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작년에 출판한 캔서 위너의 한 제목이 이거예요. "최애 음식을 먹으면서 암이 나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썼는데 좋아하는 음식, 뭐 금지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그러니까 이전에 암 걸리기 이전에 먹던 식단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암의 씨앗은 지금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보이는 싹만 수술로 제거를 했고요. 씨앗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씨앗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싹이 나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케이크, 과자, 고기류, 빵, 밀가루, 우유가 다 양분이 돼 가지고 이 싹을 트이게 하는 거죠. 제가 유방암 환자였는데 저보다 더 늦게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유방암은 보통 재발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딱 병력을 보니까 수술하고 1년 만에 재발을 하신 거예요. 그걸로 이제 4 기로. 그래서 너무 특이해서 혹시 수술하고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흑염소를 드셨나요?" 그랬더니 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흑염소는 고단백, 고지방식이에요. 제가 지방 제한하라고 했잖아요. 너무 보양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또 누구의 영양분이 되냐면 암세포, 남아있는 암세포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보통은 아무리 막진해도 한 5 년은 걸려야 재발을 하는데 그게 너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러니까 지방은 암세포를 굉장히 빠르게 증식시키는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흑염소, 오리즙 이런 거를 즙으로 먹으면, 여러분 흑염소를 막 몇 끼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즙으로 농축액에 드시면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이렇게 드시면은 한 달 안에도 재발이 가능해요. 진짜 제가 환자 중에 4번째 재발하신 분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남겨 놨던 유두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뭘 먹었더니 오리고기즙을 즙으로 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름 많은 거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항암 막 2년 동안 하는데 매일 아메리카노와 조각 케이크를 매일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인이 생각해도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크류,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자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게 그걸 튀겼잖아요. 그냥 식용유 볶는 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안 좋은 막 쇼트닝 오일로 튀긴 과자류는 아무리 최애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드시면 안 되는, 그럼 정말 빨라져요.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 과자. 근데 빵을 드실 때도 정말 저희 아빠도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너무 담배를 끊었더니 빵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어서 저희 아빠가 중간에 빵을 드신 거예요. 자, 6 개월 동안 2번의 CT에서 암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이제 암이 없어.' 아니죠. 아직 싹이 안 난 씨앗은 있는데 얘를 식단으로 억누르고 있는데, 근데 저희 아빠는 인제 항암을 안 하고 6 개월 동안 암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다시 식단을, 친구들 만나서 고기를 일 주일에 한 2번 드셨고 또 뭘 드셨냐면 믹스커피. 믹스커피 엄청 달죠. 근데 단 것도 그냥 설탕을 인공적인 단맛에다가 막 그 커피 크림, 지방이죠. 인공적인 지방에다가 빵을 그렇게 드신 거예요. 딱 3 개월 만에 CT에서 다시 2 센티로 보여요. 여러분 다시 없어진 암이 자라잖아요. 이걸 다시 줄이려면 너무 힘듭니다. 네, 저희 아빠 케이스는 정말
정말 행운이었죠. 거기에 딱 방사 4 번을 쏘여서 암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번 정도의 CT에서 지금 깨끗하지만 지금은 이제 학습이 되셨죠. "먹으면 바로 자란다." 암의 씨앗은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커피 대신 마시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정말 커피를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머리가 항상 멍했기 때문에 커피로 깨웠고 또 우유 들어있는 라떼를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저는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정말 저처럼 지금 만 7 년이 저는 됐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커피 선택에 주의를 하는 거죠. 볶아낸 지 얼마 안 된 원두 커피를 사서 그것을 드립커피로 내리는 방식을 저는 사용을 해요. 우유를 넣지 않고. 이렇게 커피를 드시거나 연하게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 그다음에 저는 각종 차를 정말 집에 좋은 차를 준비를 해 놓고 항상 이렇게 뭔가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식후에 뭔가 마셔야 돼요. 정말 차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녹차 베리에이션이 많이 된 녹차 브랜드가 많아요. 그런 것도 좋고 홍차도 좋고 겨울에는 쪼끔 따뜻한 느낌의 홍차를 많이 마시고요. 더 추울 때는 생강홍차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차, 또 여름에는 레몬 있죠? 레몬을 정말 즙을 내서 저는 항암 중에 항상 하루에 레몬 하나를 처음에는 이 다이소에서 이렇게 손목에 나가 가지고 그다음에 기계를 샀죠. 스키저를 사서 그럼 또 쉽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서 2개 정도 물에다가 레몬즙을 넣고 그다음에 너무 시면 이제 꿀 잠깐 넣어서 그렇게 하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을이나 겨울에는 레몬 차로 그렇게 즙을 이용해서 차로 하시면 좋죠. 항암 중 경과 기간에 따라 식단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제 그 기적의 항암 식단은 항암 주기별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를 지금 실어 놨는데요. 항암 첫 주는 일단 항암제를 딱 맞았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울렁거리고 뭐 오심부토가 한 1 주일 정도 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유동식처럼 뭐 오트밀죽, 그다음에 전복죽, 뭐 무슨 각종 야채죽을 준비해서 이렇게 쪼끔씩 자주 드시는 거죠. 그리고 뭐 전복죽, 각종 죽과 국 종류, 그다음에 저는 누룽지, 현미 누룽지, 그다음에 오트밀도 그 유기농 오트밀을 사서 굉장히 요리가 빨라요, 오트밀은. 그래서 그렇게 약간 쪄 놓은 오트밀을 사다가 물 붓고 끓이면 1-2 분이면 다 끓어요. 거기다가 야채 넣으면 야채 오트밀, 달걀 넣으면 달걀 오트밀, 전복 넣으면 전복 오트밀, 뭐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되니까 첫째 주는 너무나 이렇게 딱딱하거나 고형식은 소화를 못 시켜요. 이 점막이 너무나 훑고 지나가서 매운 것도 드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파란색 열무 물김치 그런 국물류랑 죽이나 그런 오트밀 이런 걸 끓여서 드시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인제 위가 쪼끔 진정이 돼요. 그때 쪼끔은 인제 쪼끔 더 밥도 드실 수 있고 뭐 다양한 생선, 나물 이런 걸로 해서 마지막 3 주차에는 정상 식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인제 영양을 또 마음껏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 마지막 3 주차에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거의 정상인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 인제 장 보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 보고 한 1 주일 동안 내가 음식을 못할 걸 대비해서 각종 음식을 해 놓으시면 꼭 요양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뭐 1-2기 환자들은 집에서 충분히 항암 식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 장보기, 음식의 종류, 그 음식의 그 식재료가 선택이 달라지니까 한번 책을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여러 정보를 나눠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도 한번 실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빠른 회복과 치유와 성장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듣거나 보기만 하지 않고 한번 실행을 해 봤을 때 제 삶에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전환이 일어나기를 응원을 하고 여러분도 2025 년에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